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NK맥스라는 종목을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또 문의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도 뭐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조금 안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재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오늘 상황에 맞춰서 또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문의 내용 한번 보게 되면 비중 13%, 매수가 17,800원에 8월 25일 매수. 오늘 뉴스는 좋으니 같은데 하락을 하네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럼 이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주들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 바이오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호재입니다. 그래서 NK맥스 오늘 이제 그 제목은 육종암 동정적 사용 결과 ESMO에서 이제 포스터를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육종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귀암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이 ESMO입니다. ESMO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죠. 관련주로서 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도 있겠고, 아무래도 이 ESMO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종양학회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NK맥스 역시도 이 ESMO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최근에 2021년부터 22년은 바이오주들의 좀 시험대라고 봐요. 작년은 빼겠습니다. 2022년에서 이제 2023년까지는 조금 이 바이오주들의 어떤 시험대라고 보는 게, 사실 우리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 초기 때, 어디에다가 이제 돈을 많이 썼죠?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쪽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없는 거죠. 바이오주들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래서 굉장히 좀 뒤늦게 작년 말부터 조금 다양하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좀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개발해 왔던 것들이 이제 이번 연도나 다음 연도에 좀 터지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면역 항암제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9월 9일부터 13일 동안 이 ESMO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3일 이전까지는 재료가 아직 살아있는 거겠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공개된 환자 중에 총 8명은 이 NK젠 바이오텍이 미국 FDA로부터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아 SNK와 면역관문인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인 키트루다를 병용 투여 받았다라는 건데, 일단은 뭐 호재는 맞는데 조금 걸리는 게 있네요. 8명 중에 3명은 말기암 환자여서 SNK 투여 전 사망을 했다. 그럼 결국에 이제 5명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이제 동사와는 좀 관련이 없죠. 이미 뭐 말기암 환자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험에 투입된 건 5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명의 환자가 SNK를 투여를 받았다라는 거고, 그중 3명인 절반 이상이죠. 60%가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호재입니다. NK맥스의 어떤 그런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지금 어찌됐든 임상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라는 거고, 그 확률은 무려 60%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이제 완전관해 1명과 종양의 30% 이상이 사라지는 부분관해가 2명이다. 이게 완전관해가 3명이면 또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완전 나이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관해 같은 경우에는 그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부분관해는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관해가 된 거죠. 그래서 종양의 30% 이상,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한 효과는 일단 입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 간해가 확인된 그 한 명의 환자는 SNK와 키트루다를 36회 이상 투여를 받고 현재까지 이런 관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결국에 유의미한 것을 입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게. 이제 이런 부분들만 보면 사실 호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주가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문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동정적 사용 승인 제도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뜻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없어서 이제 좀 죽음만을 기다리는 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해서 치료 기회를 주는 제도죠. 이거 왜 가능하냐면 보통 신약 같은 경우에 임상이 안 끝난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뭐 말기암 환자라든지 더 이상 치료제가 없는 분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죽음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 대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준다라는 거죠. 기회를.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회를 받아서 완전히 관해가 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SNK라든지 이렇게 키트루다를 투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NK맥스에는 굉장히 좀 호재이다. 이거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앞으로도 그런 긴급 사용에 대한 승인 정도는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고 정확한 원인 여기 나오네요. 8명이 말기 6종암 환자로 이 동정적 사용 승인 전에는 이미 다양한 항암제로 치료를 했음에도 암이 진행된 상황이었다. 결국엔 답이 없는 이제 분들을 결국에 이 신약을 통해서 3명 정도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호재인데 오늘은 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경우의 수가 2가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재료 소멸. 이미 노출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앞서서 반영이 됐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좀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르는 악재적인 부분들이 지금 숨겨져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선반영이 돼 있는 걸 수도 있다. 결국에 ESMO에서 발표, 공개가 돼야지만 아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제 공개될 어떠한 포스터 내용 중에서 좀 악재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공식적으로 뉴스화된 건 없지만 요때 이제 발표된 내용 중에서 숨겨진 악재가 또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재료 소멸.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나왔던 재료고 계속해서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호재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좀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일단 안 좋은 얘기죠. 그나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려면 이건 그냥 수급적인 부분이다. 결국에 추후에 ESMO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드러낼 경우 급등 가능성도 농후하죠. 근데 급등을 시키려면 결국에 뭐 외인이든 기관이든 물량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매물 투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3번이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굉장히 좀 열어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믿음만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뭐 몇 종목 정도는 먹을 수 있겠지만은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악재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도 바이오고 또 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호재로 나오면은 또 이제 홀딩 관점도 유효하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양날의 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치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다만 확률적으로 좋게 나올 것이 더 높다라는 어떤 그런 확률을 보고 접근을 하는 거죠. 기대감으로. 그래서 NK맥스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까지 중간적으로 나온 이슈들을 보면 이 ESMO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 유럽 종양학회에 대한 재료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13일 이전까지는 좀 홀딩이 가능하겠지만 이때는 분명히 이제 결과라는 게 나올 겁니다.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대응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볼게요. 그러니까 결과가 많이 안 좋게 나와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이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무너진 주식 같은 경우에 투심해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악재적인 걸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투심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결과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면 즉각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호재로서 작용을 많이 한다. 그럼 이제 기대감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홀딩 관점도 유의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으로 항상 잡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돌파하면은 추가로 뭐 2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반등 시 19,000원, 뭐 2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상은 이제 2만 원 위에 안착해야지만 우리가 다시 또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만약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좋게 나와서 뭔가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한번 다시 또 문의를 주시고, 만약에 결과적으로 안 좋게 나와서 이게 추가로 하락 매물이 더 나온다고 할 시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시는 관점 유효하다라고 오늘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아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중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몇 번 나왔었죠. 이럴 때 우리는 노리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선은 7%고요. 지금 이제 그 구간이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매도 구간이. 그래서 총 13%라는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급락 부분이 왜 안 나오냐? 이게 지금 어제까지만 일단은 날짜 조정이 돼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딱 어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게 오늘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7% 이하로 떨어졌다. 매수가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 전략대로 또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결국에 고점에서 못 팔면은 내려오는 거는 지금 한두 번 보시는 게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계속 시청을 하셨던 분들은. 주가는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죠. 상승 이후엔 조정이 있고 상승 이후엔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승할 때 우리는 항상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만 하셨어도 지금 8월 25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무려 13%라는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비중 확보를 해놓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놓으면 오늘 같은 급락이 나와도 사실상 별로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뭐 지금 3, 4% 마이너스라고 해도 좀 기다리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손절을 합니다.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10%에서 9%는 플러스인 거죠. 이거를 이제 좀 기다릴 줄 아시는 분들은 이 매수 전략대로 추가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수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이고,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목표선이 얼마든 간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NK맥스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자동으로 매매를 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도 날짜,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